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장에 지금 지명된 김희수 씨가 자신의 청문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 씨한테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도 여러 개 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배용주 씨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5.18 당시에 버스 기사로서 이제 경찰 4명을 이제 깔아뭉개 죽이고 나머지 한 4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런 사건의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79년도 군 법무관으로 이제 재직하고 있던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이 후보자가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배용주 씨라는 사람이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제 김희수 씨가 그 판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사과를 한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에도 반정부 시위로서 경찰 버스를 몰고 경찰이든 시민이든 누군가를 4-5명을 죽인다. 그리고 한 4-5명 정도가 또 중경상을 입는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시대에도 지금 시대는 오히려 더 큰 부각이 되고 뉴스에 아주 하이라이트를 장식을 하면서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5.18이라는 이 신화적 존재로 인해서 그리고 신화적 존재의 가해자라고 해서 마치 민주화 투사의 행동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제 법정에서 이제 법정이라는 국가의 이 힘을 이용해서 사법부의 힘을 이용해서 마치 이것을 억눌렀던 것 마냥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구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정말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시도가 이제 생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 얼마 전에는 이 현재에 지금 흘러가는 앞으로 기록될 역사마저도 일찌감치 주무르는 모습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백남기 씨의 이제 사망 원인을 이제 기존의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다는 이제 기자회견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백남기 씨의 담당 주치의로서 이제 물대포를 맞고 317일의 시간 동안 투병을 하는 동안 수술과 진료를 담당했던 그 담당 의사 백선아 교수께서는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다라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사망 진단서를 쓴 바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담당 주치의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윤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망 원인을 마음대로 이제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백남기 씨의 담당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한 이유는 급성 심부전이 와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해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다. 그리고 만약 연장 치료를 계속 했었더라면은 이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었고 만약에 연장 치료를 하다가 죽었으면은 자신도 외인사로 했을 것이다 라는 소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주치의 소견에 따른 사망 진단서가 먼 시간이 흐른 후에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망자는 이미 말이 없습니다. 죽은 상황에서 사망 진단서가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흔치 않은 일이고, 그리고 또 백남기 씨의 이제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새로 밝혀낼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망 진단서를 바꾼다. 글쎄요. 시민단체나 백남기 씨 투쟁본부를 했던 사람들은 환영한다. 유가족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은, 글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에 남을 기록들을 일찌감치 바꿔버리고, 후에는 이제 마치 정부의 그 못마땅한 그 행태에 대해서 시민운동으로서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 영웅화된 사람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 봅니다. 근데 백남기 씨가 이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이 2015년 11월 14일에 벌어졌던 민중총궐기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당시에 엄청난 폭력 집회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참여했던 53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이미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 그중 또한 19개는 아예 공식적으로 통진당 해산 반대 운동을 벌였던 단체, 등록을 해서 벌였던 단체입니다. 공식적으로만도 53개 중에 2개, 19개, 총 21개의 단체가 이적단체가 아니면은 이적단체 판결로 해산된 통진당을 옹호했던,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단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민중총궐계에 있었던 요구사항이 뭐냐, 사드 반대, 오이사 조치 해제, 국정교과서 반대, 사내유보금 회수, 온갖 이상한 요구들이 짬뽕된 집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웃긴 게 일본의 군국주의 반대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온갖 이상한 요구들이 짬뽕된 집회였는데 그 집회가 엄청난 폭력 시위로 펼쳐졌습니다. 그때 당시 부상을 입은 경찰관만 113명, 그때 파손된 버스는 경찰 버스가 50대입니다. 그 사건을 주동한 게 민주노총이었고,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한상규는 지금 징역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씨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 그 경찰버스를 경찰버스 차벽을 무너뜨리고자 경찰버스에 로프를 매달고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이 잡아 끌어당기면서 경찰버스가 흔들리고 그러자 경찰 측에서는 이 최소한의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고방송을 수차례했고, 그래도 이것이 되지 않자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물대포를 2차례 정도 맞고 백남기 씨가 바로 땅에 머리를 찌고 다니고, 물대포에 의해서 넘어지듯이 몸을 조금씩 수그리면서 넘어지듯이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백남기 씨가 뒤로 넘어졌는데 백남기 씨의 신체에 입힌 상에는 안화골절이 있었습니다. 안화골절은 얼굴에 있는 뼈가 으스러졌다는 건데, 물대포를 맞고 얼굴뼈가 부러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뒤통수를 세게 부딪혀서 뒤통수가 깨질지언정 안화골절이 생긴다는 것은 물대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일부 우파단체에서는 물대포를 직접 맞는 실험까지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남기 씨가 쓰러지고 나서 백남기 씨를 부축하기 위해서 왔던 몇몇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는 그 빨간우이라는 사람이 백남기 씨의 신체 위로 쓰러지면서 그 골절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광대뼈가 골절되고 안화골절이 된 그 백남기 씨를 그 치료했던 이 백선아 교수가 온갖 수술을 하고 많은 치료 활동들을 했습니다만은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의식은 회복하지 못했었고, 결국에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 지난 2016년 9월에 청문회에서 백남기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서울대 병원장, 서울대 백남기 씨를 이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위원회도 있었고, 백선아 교수도 출석을 했습니다만은 온갖 의원들이 물어본 게 병사입니까 외인사입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장에게도 외인사라고 생각합니까 병사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는 본인은 담당 주치가 아니어서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계속 물어보고, 결국에는 위원회에서 외인사라고 주장하는 위원회의 뜻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런 식의 억지로까지 대답을 이끌어내고, 백선아 교수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이 병사라고 주장을 하자, 온갖 거의 모욕에 가까운 폭언들을 안민석, 유은혜 이런 분들이 계속 폭언을 쏟아부었죠. 그런 외압들이 청문회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놓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외인사라는 대답을 끝끝내 들어야만 했고, 병사라고 자기 소신을 밝힌 주치는 거의 몰상식한 유가족들에게 사망 원인을 떠넘긴 사람으로 아주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까지 바꾸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경찰 측에서도 원래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과를
하는 것은 뭐 부적절하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사망 진단서가 바뀐 다음에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뭐 유가족은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가족들이 그 경찰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들에게 직접 와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경찰 행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을 뿐이다. 두 번째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백남기 씨가 왜 물대포를 맞았죠? 공권력에 저항을 해서 폭력 시위에 가담을 해서 경찰 버스를 무너뜨리라고 가장 앞장서서 로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씨 이외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차를 부수고 경찰 의경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보도블록을 깨서 경찰에게 던지고 그래서 경찰 의경이 113명이 다치는 아주 정말 혼란스러운 폭력 집회였습니다. 그랬는데 물대포를 직사로 쐈다. 그래서 매뉴얼을 어겼다. 자, 그러면 폭력 시위에는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폭력 시위 자체는 불법인데 그럼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모든 매뉴얼들을 다 지켜가면서 이거를 써야 됩니까?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매뉴얼대로 했겠죠. 근데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백남기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고 그 이후 과정은 117일이라는 투병기간이 있었고 사실상 유가족들과 백남기 투쟁본부라는 이 시민단체들이 서울대학교 안을 점령하고 부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부검까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규명은 이제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부검을 못했으니까. 만약에 정말 정확한 사망 규명 원인을 밝히려면은 왜 병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외의사로 판정을 받고 싶으면은 부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검을 끝끝내 반대하고 사실 그것도 행정부를 넘어서서 시민의 이 떼법이 이긴 겁니다. 그것도. 떼법이 행정부의 이런 권한까지 그리고 법치의 권한까지 공권력의 권한까지 넘어서서 그걸 저지시킨 겁니다. 이것조차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부검도 반대했고 연장치료를 반대해서 백남기 씨가 죽은 이후에 병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외인사라는 판정을 그렇게 받고 싶었으면은 일찌감치 부검을 해서 진실을 밝혔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이 미궁 속으로 이 사건을 몰아넣고 이제는 주치의의 소견마저도 뒤바꾸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떤 역사를 남기려고 하는지 저는 이 사람들의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남기 씨가 죽은 것이 마치 국가에 저항하다 죽은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었던 의경과 경찰관들은 그런 정말 폭력 시위를 막고 최소한 폭력 시위가 번지지 않고 폭력 시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방패로 막고 최후 수단으로 물대포를 발사했을 뿐이지 똑같이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경찰들, 그런 의경들에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5.18 당시에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권력을 상대로 버스를 돌진해서 4명의 경찰을 죽인 사람에게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사과를 하고 이제는 반정부 시위를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이 경찰의 최소한의 방어 태세에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1년간 투병하다 죽었다는 이유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경찰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힘과 함께 이제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이 시민들의 이 아우성, 떼벅, 목소리 큰 시민들이 공권력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폭력 시위가 펼쳐진다면 경찰들은 앞으로 맞고만 있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쓰여야 될지,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갈지, 과연 미래의 대한민국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를 할 수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